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항 여객선 터미널 사용 문제로 강릉에서 울릉간 항로 여객선 운항이 중단될 수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울릉군에서 강릉을 찾아와 터미널 사용 허가 연장을 요청한 가운데 강릉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울릉 여객선 이용을 위해 거쳐야 하는 강릉항 여객선 터미널입니다. 여객선사가 강릉시의 허가를 받아 지난 2011년부터 이용해 왔는데 강릉시가 안전과 어항 이용 환경 변화를 들어 허가 연장 불허를 결정했습니다. 선사 측에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허가 연장 불허를 알리는 공문을 잇따라 보냈습니다. 이미 지난 2015년 해양수산부의 감사에 강릉항 여객선 터미널의 안전 문제가 지적됐고 강릉해양경찰서의 강릉항 사용으로 터미널 이용이 어렵다는 겁니다. 허가 기한인 오는 24일부터 터미널 사용을 할 수 없게 되면 강릉 울릉 항로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강릉 울릉 항로 운항 중단이 예고되자 울릉 주민들의 이동 불편과 관광객 급감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울릉 군수와 울릉군 의장까지 최근 강릉을 직접 찾아 운항 유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울릉도는 아무래도 타격이 많겠죠. 서울, 경기도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그 강원도 선사 회사 배를 이용을 하니까 아무래도 울릉도 쪽에서는 타격이 많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도 이러한 울릉군의 사정을 일정 부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릉시는 선사 측이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허가 연장 불허 방침은 고수하지만 울릉군의 사정을 고려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장 불허 방침은 변함이 없고요. 다만 이제 지난 6월 4일 날 울릉군에서 왔다 가시고 해서 울릉군의 어려운 상황을 저희가 간과할 수는 없고 그런 걸 또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지난 5일 선사 측이 강릉시의 터미널 사용 허가 연장을 위한 어항시설 점 사용 허가를 재신청한 가운데 강릉시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3년 전 신경호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가장 주력하겠다고 한 부분이 학력 신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에서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현실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수능 과목 가운데 지난해 강원 고3 학생들이 가장 바닥을 친 건 수학 성적이었습니다. 지난해보다 표준 점수가 0.8점 오르며 전국 평균과의 격차가 5.3점에서 4.6점으로 줄었지만 올해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입니다. 2022년부터 4년째 꼴찌를 기록한 겁니다. 국어 성적도 전국 15위로 하위권입니다. 표준 점수 92.2점으로 지난해보다 순위는 2계단, 점수는 0.4점 올랐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인 96.5점보다 낮습니다. 점수에서 기복은 다소 조금 나타날 수 있었지만 전반적인 어떤 순위에 있어서는 최하위권 수준에 그냥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강원도 교육청은 분명한 개선 흐름을 보였다고 자평했습니다. 국어와 수학의 표준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아 상하위권 성적 격차가 벌어지지 않았고 상위권 성적을 거둔 학생 비율이 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1등급과 2등급을 합친 비율이 지난해보다 수학은 3.7%로 0.7%포인트 늘었고 국어와 영어도 0.4%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수학과 영어는 8, 9등급을 받은 최하위 학생들의 비율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는 상위권 학생들이 늘어나고 하위권 학생들이 줄어들므로써 그동안 우리가 학력 정책에 지원했던 모든 부분들이 점차 학력의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줄곧 학력 신장을 강조했던 신경호 교육감은 강원 학생 성장 진단평가 도입을 비롯해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 만들기 사업을 펼치고 수능형 평가 문항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학력 사업에 매진했습니다. 올해만 708억 4천만 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했을 정도입니다. 신경호 교육감의 취임 이후 세 번째 수능이지만 강원도 교육청의 학력 신장 정책의 성과는 아직 성적표에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의 리박스쿨 논란과 관련해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전수조사 지침 공문을 지난 2일 수신해 4일 접수했고 같은 날 각급 학교로 조사 계획을 이첩해 오늘까지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도교육청은 늘봄 강사들이 학교 단위에서 선발된 만큼 실태 파악을 위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후속 조치도 교육부 방침에 따를 계획입니다. 인명구조에 필수적인 소방 헬기, 하지만 정작 이를 운용하는 헬기센터는 소음 때문에 혐오시설로 낙인 찍혀 부지를 찾기 쉽지 않은데요. 강원소방본부의 경우 겨우 자리 잡은 부지가 숯공장 바로 옆이라 연기로 시야를 가리고 대원들의 건강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위급 상황 시 헬기로 인명을 구조하고 승강기, 터널 같은 특수사고에 출동하는 강원소방본부 특수대응단. 춘천 지역 군부대 항공대를 사용하다가 2019년 횡성군 우천면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는 20년 전부터 참숯을 만드는 숯공장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이전을 단행했고 5년 동안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7월부터 횡성군에 숯공장 연기 때문에 업무에 차질을 빚는다는 대응단 측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연기로 시야를 가려 헬기 이착륙 때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와 대원들의 건강이 염려된다는 겁니다. 이곳 특수대응단 직원들은 연기로 인한 유독 물질 때문에 폐에 질환이 생기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2주간 숯공장 주변 대기질을 측정했는데 일부 미세먼지가 검출됐을 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숯공장 측은 이전 당시 헬기 소음을 감내하는 조건으로 문제 삼지 않기로 협약해놓고 이제 와서 말을 바꿨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헬기 소리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문제 삼지 않는다고 서로 어차피 헬기장도 어디 갈 데 없어서 여기 온 거 연기 나면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자꾸 민원을 놓고 그러더라고요. 갈등이 격화될수록 난감해지는 건 상급기관인 소방본부. 소음 등으로 혐오시설인 항공대 이전 부지를 찾지 못해 숯공장 상황을 알면서도 어렵게 옮겨왔는데 그렇다고 마땅히 이전할 곳도 없다는 겁니다. 급한 대로 대응단 청사 안에 공기청정기와 에어커튼을 설치하고 직원들의 피해 진단을 강화했습니다. 직원들 대상으로 수시건강검진이라 해서 저희들이 뭐 특수건강검진 이런 그거 외에 전적으로 지금 수시건강검진은 지금 시행 중에 있어요. 소방당국은 비교적 미세먼지 영향이 적은 가을철 2차 대기질 측정을 하고 유해하다고 최종 판정되면 연기 차단벽 설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조 상황이나 위중 환자 이송에 절실할 수밖에 없는 소방 구조 헬기. 이 헬기를 운용하는 곳이 혐오시설로 낙인 찍힌 현실에서 보다 임무 수행이 원활한 보금자리를 찾는 것부터 쉽지 않은 특수 임무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요즘 도로와 하천가를 따라 대규모 군락을 이룬 큰 금계국 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형태의 토종식물과 혼동해 경관식물로 많이 심는데요. 급격한 확산 속도 때문에 생태계 위해성이 높은 외래식물로 알려져 있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어 무분별하게 식재되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원한 바다 옆 송림을 따라 펼쳐진 노란 꽃밭이 관광객의 발길을 잡습니다. 가족과 연인끼리 바다와 꽃밭을 배경으로 사진에 추억을 남깁니다. 이렇게 꽃 많은데 보면은 뭔가 마음도 편안해지고 뭔가 그리고 예쁘잖아요. 여기는 그걸 동시에 느낄 수 있다 보니까 추억도 더 많이 만들고 사진도 많이 찍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은 속초시가 2017년부터 15,000여 제곱미터 면적에 조성한 속초 해변의 경관식물 꽃밭입니다. 하지만 보기에만 예쁠 뿐 위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식물입니다. 이곳에 심어져 있는 꽃은 생태 위해성 2급 판정을 받은 큰 금계국이라고 불리는 외래 식물입니다. 속초시는 지난해에야 외래종인 걸 알았다며 큰 금계국에 대한 특별한 식재 지침이 없어 더 심지는 않고 관리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릉 경포호수에도 도로변 화단과 호숫가에 큰 금계국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계국으로 잘못 알려진 큰 금계국은 여러 해 살이 식물입니다. 진짜 금계국은 꽃술 안쪽에 갈색 테두리가 있고 1, 2년만 살고 죽습니다. 잡초도 없고 뭐 꽃도 이쁘게 잘 자연적으로 난 것처럼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꽃은 지금 일부러 심은 것 같은가요? 어떤가요, 보시면? 네, 일부러 심은 것 같아요. 미관상, 네.
문제는 큰 금계국의 확산 속도가 빨라 하천과 주택가로 번지며 토종식물 서식지를 점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뽑아내기에도 애매합니다. 뿌리가 단단하게 박혀 비탈면의 산사태를 예방하는 측면도 있어 생태 교란종으로는 분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확산 속도가 빠르고 하니까 다른 식물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게 강하기 때문에 평가 2등급을 받은 거고요. 올해는 큰금계국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큰 금계국의 확산을 막으려면 씨앗이 맺히기 전에 베거나 뿌리까지 뽑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제323회 강릉시회 임시회가 오늘부터 7월 1일까지 22일간 열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가 이어지고 강릉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여 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263회 삼척시회 1차 정례회도 오늘부터 26일까지 미로 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비비 지출심사, 조례안 심의가 진행되며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정성문의회 제308회 정례회도 오늘부터 오는 19일까지 열리며 10건의 조례안 등 주요 안건들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고 양회동 열사의 CCTV 유출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추가 단서 확보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회동 열사의 분신 장면이 담긴 춘천지검 강릉지청의 CCTV 영상이 조선일보 기자에게 유출된 과정과 이를 활용해 열사의 동료가 분신을 방조했다는 보도에 대해 2년 넘게 수사했지만 외부 유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고 추가 단서를 확보할 때까지 수사를 중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충분히 밝힐 수 있는 사안임에도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한 것은 수사를 하지 않았거나 수사력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재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을 주장했습니다. 양회동 열사는 지난 2023년 5월 1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주차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분신 사망했습니다. 러시아산 수입 대게 킹크랩을 빼돌려 30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동해경찰서는 동해안과 속초항으로 들여온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을 개조한 냉동탑차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1년간 70톤, 32억 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로 밀당 18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동해세관과 공조해 현장에서 10명을 우선 검거한 뒤 계속 수사를 벌여 숨겼던 장부 등을 압수해 범행에 가담한 일당을 모두 확인해 검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릉시가 시내 모든 도로 교차로에서 실시간 신호정보 내비게이션 제공 서비스를 확대 시행합니다. 강릉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카카오 내비, 올해 3월부터 티맵, 4월부터 현대차와 기아 내비게이션 시스템에서 강릉시 내 교차로 신호 등의 잔여 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 내비는 시내 모든 지역, 티맵과 현대차, 기아 내비게이션은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강릉시는 오는 9월부터 시내 전 지역에서 내비게이션 기종에 관계없이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해당 정보를 보려면 내비게이션 길 안내 설정에서 실시간 신호 등 남은 시간 표시를 활성화하면 됩니다. 강원FC가 오는 13일 저녁 7시 30분 춘천에서 열리는 전북 현대와의 홈경기에서 강원FC 출신 국가대표 양현준 선수의 팬사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스코틀랜드 셀틱FC 소속으로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팀에 발탁돼 맹활약하고 있는 양현준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전 소속팀 강원FC를 찾아 팬들과 만나게 됐습니다. 한편 강원FC는 공격 강화를 위해 수원 삼성 출신으로 일본 제1리그 콘사도레 사포로에서 뛰었던 전천후 공격수 김건희 선수를 영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